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철없는 손자는 우연히 안방에서 할아버지의 예금 통장을 발견합니다.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손자는 할아버지 통장을 들고 나와서 현금 자동 지급기로 향했죠. 그리고 50만 원을 자기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노발대발 따지다가 조사 끝에 손자가 통장에 손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범인으로 밝혀진 만큼 그냥 넘어가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결국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1심 법원은 친족 상도례를 적용해서 손자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손자의 절도 행위가 죄는 될 수 있지만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형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할아버지인 만큼 직계가족 사이의 절도는 처벌 불가라는 것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도 같은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손자가 권한 없이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해서 자기 계좌로 이체를 했더라도 할아버지는 손해본 게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은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A은행은 할아버지에 대한 예금 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B은행에 이체 자금 결제 채무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통장을 훔친 건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절도죄로 처벌받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년 전에도 어머니의 현금 카드를 훔쳐서 계좌 이체한 아들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할아버지나 어머니의 계좌에, 주머니에서 내지는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로 면제가 되지만은 친족 상도에 따라서 면제가 되지만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빼 나가는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는 사실, 달라진다는 사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심재곤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재곤 세무사입니다. 네, 요즘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일로 많이 방문하십니까? 아무래도 주택 관련 세금이 많이 바뀌어서 매매를 해야 할지 증여를 해야 할지 많이 물어오십니다. 그러게요. 세율도 많이 바뀌고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2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환갑을 넘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려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집을 파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갱신 청구권도 걸려있고 게다가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데도 소극적이다 보니 살라는 사람이 나섰다가도 그냥 돌아서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차피 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처리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36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막상 증여를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시가는 8억 정도이고 공시주택 가격은 5억 정도 되는데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라 세금을 절약해서 증여가 가능할까요? 네, 요새 이제 세금 정책이 바뀌면서 1가구 2주택자 분들이 이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소득은 일정한데 보유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이걸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증여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나 내게 될까요, 세무사님? 예. 요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상담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총 증여 재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준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최소 10%의 세율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자처럼 8억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억 6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공시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5억 정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8억 기준으로 내게 되니까 지금 세율이 뭐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8억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3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네.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하게 되니까 1억 6천만 원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 너무 많아.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이럴 경우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의 방법 중에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붙어있는 채무, 그러니까 빚을 부동산과 같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하라고 한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증여를 하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증여가 되니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반환 채무를 빚으로 생각해서 그걸 붙여서 증여를 하면 증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집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돈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절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럼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과 증여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자처럼 8억짜리 집에 5억 전세가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 3억은 증여 부분이 되고 나머지 5억은 부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3억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전세 보증금 5억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을 6억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그냥 증여로 넘겼을 땐 세금이 1억 6천만 원, 부담부 증여로 넘겼을 땐 양도소득세, 증여세 포함해서 세금이 8,3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여로 넘겼을 때는 아들이 1억 6천만 원을 내는 거고 예. 부담부 증여로 넘겼을 때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4,400만 원, 아들이 증여세 3,900만 원인데 그것도 나눠서 낼 뿐만 아니라 합계 금액도 좀 줄어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세금이 좀 부담도 줄고 액수도 줄고 그렇게 되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부담부 증여 세금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주택의 가격, 채무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저희가 이제 보니까 증여세가 각 그 액수마다 세율 구간도 다르고 또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 구간이 다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채무가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연관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등이 해당되는 거죠. 아, 네. 또 채무자 명의만 변경했거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라고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부담부 증여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부담부 증여한 거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한 이후에 아버지가 은행 대출금을 갖고 있다거나 대신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금이 실제로 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나타나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에 직전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이게 진짜 필요한 채무였는지 확인합니다. 네. 위장 가공 혐의가 있는 채무에 대해선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새 절세나 이제 좀 넘어서면 탈세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세무조사도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먼저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구청 등에 지불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증여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접수일이 증여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 이후 그달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해당 채무를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득에 비해 갑자기 많은 채무가 일시에 상환될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엔 상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편법 증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네, 세무사님 좋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 받으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재권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조규만 다 줄 거야.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